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해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한동안은 이게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지켜보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대한해운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건실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들려온 소식을 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지고 있는 선박을 좀 저렴하게 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최근 매각했습니다. 물론 장기 운임 계약은 맺었겠죠. 하지만 이 매각을 통해서 대한해운은 어떻게 되었다? 이 부채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보다 튼실해졌다. 해서 물론 아직은 배당보단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꾸준하게 이 체급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까지 더 흘러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얘는 이제 진짜로 걱정 없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체급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핵심 내용은 뭐다? 결국 시장의 기준은 상하 컨테이너 운임지수거든요. 얘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른 운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대한해운도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른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쪽이 하마스랑 계속 싸우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유독 있고 하마스는 아무래도 이슬람 이쪽이다 보니까 나는 이슬람을 지원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후티 쪽에 있는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는 배를 공격을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걸 뺑 돌아가다 보니까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됐는데 여기를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운임이 확 하고 올라가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중동의 불안이 커지게 되면은 컨테이너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에 정비례해서 회사의 영업이익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의 차트 우상향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짚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좀 이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왜 그러느냐? 최근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이쪽이랑도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게 되었었는데, 근데 레바논 쪽도 지금 이게 끼어들고 있는 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레바논 쪽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 전체랑 싸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레바논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약간 이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당이라고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좀 거기랑 싸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슬람 쪽의 적을 원래도 많았지만 더욱더 많이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 국가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서만 유지가 되더라도요. 최근에 그 홍해 막혀갖고 기업들 돈 벌었다고 했던 시즌 있잖아요. 여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더 버는 순간이 한번 더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 시절 거기를 이기기에는 조금 더 가긴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얼추 보니까 거의 가까워지긴 했잖아요. 요만큼만 따라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만큼 환경이 지금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거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때가 운임 지수가 이 타이밍부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넘어섰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 회복할 수 있겠는데 요거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수급 딱 보면 외국인 최근 매집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모으고 매도를 않는다면 지금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매도 물량을 전부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많이 쌓여 있는 여기 아래까지 한번 더 갈 것이고 여기마저도 소화하게 된다면은 지금 과거에 이제 운임지수 비슷한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커지고 회사의 체급이 커지면은 이제 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가격 자체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간 순이익이 이제는 2천억 이상씩 꾸준하게 찍힐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배당까지 시작을 한다면 시가총액도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럼 뭐 지금 배당이 없긴 한데, 배당 잡히면 한 배당 성향 영업이익의 25% 정도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2천억 정도 잡을까요? 2천억에 25%면 500억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500억을 1% 수익률이랑 맞추면 시가총액 500, 시가총액 5조, 뭐 2% 정도 맞추면은 2조 5천억. 그러면 현재 이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는 순간 터지는 거나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 운임 지수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운임 지수가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유지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자, 해서 현재 대한해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뤄보게 되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매집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총정리하며 영상까지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운임이 커지고 실적이 높아지는 만큼 대한해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텐데, 그런데 실적을 봤더니 지금 너무 괜찮아가지고 만약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이때는 주가의 폭등 자체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스탠스 자체가 조금 더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게 유지된다. 외국인 기관이 사고서 홀딩을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운임지수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에서 횡보했던 구간과 얼추 비슷한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올라가게 된다면 그 구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2,750원 이상까지는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이 매물 소화한지 보면서 노려보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대한해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부분들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